안녕하십니까, 바버TV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아이스박스들을 좀 모아봤어요. 차에 있던 모비쿨도 싣고 오는 김에 요 외건에다가 담아가지고 오늘 뭐 팩하고 뭐 팩망치 그 다음에 뭐 버너 이런 거 리뷰를 다 해보려고. 근데 차에 있는 장비도 외건에다가 싹 다 싣고서 왔습니다. 이럴 땐 또 외건이 꼭 있어야 돼요. 참 캠핑 장비는 있으면 다 좋은 것 같아요. 있으면 다 편합니다. 자, 이 영상의 전제 조건입니다. 일단 차박 캠핑, 그 다음 차박 여행, 미니멀 캠핑 하시는 분, 노지 캠핑 다니시는 분, 그러면서 심플함을 추구하시는 분, 여행 다니시는 분들도 쿨러는 있어야 되니까요. 시원한 음료수라도 먹어야죠. 자, 제품의 활용, 아이스박스는 언제 쓸까요? 보통 생각하실 때 여름에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겨울에도 씁니다. 겨울에 차 안에 생수를 놓고 주무시면 생수가 아침에 얼어 있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뭐 시원함을 유지하든 뭐 따뜻함을 유지하든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문장고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쿨러에다가 넣어 두시면 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쓴다. 결국에는 아이스박스는 사계절 내내 쓴다. 그래서 겨울에는 보통은 이제 이런 하드 케이스를 쓰질 않고 이런 소프트 쿨러들을 많이 쓰게 되죠. 이 정도만 써도 얼진 않으니까 간단하게 쓸 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죠. 무시동 히터나 뭐 난방이 잘 되는 곳에 뭐 텐트 안에 놔야 된다, 밖에 놓으면 누가 집어갈 것 같다, 뭐 그러한 경우 난로 인근에다가 두게 되면 또다시 그때는 이런 하드 케이스 쿨러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자, 제품의 종류, 어쨌든 아이스박스는 이렇게 소프트 쿨러가 있고요.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의 소프트 쿨러. 그 중에 조금 소프트 쿨러 중에 성능이 좋은 게 있고 좀 떨어지는 게 있고, 하드 케이스 중에서 이렇게 좀 성능 떨어지는 이런 것들도 있고. 자, 요거는 냉장고입니다. 얼음이 얼진 않고요. 그냥 냉장 기능만 있는. 제가 이거 진짜 오래 썼어요. 모비쿨 K31인가 그런데 한 10년? 10년을 더 썼나? 하여튼 오래 썼습니다. 가장 오래 쓴 게 이거하고 저 콜맨 스틸 쿨러예요. 이 스틸 쿨러는 워낙 유명하니까 다들 아시겠죠? 그 다음 최근에 쓰고 있는 게 모비쿨 냉동고입니다. 저거는 냉장고가 아니고 냉장도 되고 냉동도 되는 냉동고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외에 제가 뭐 현재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게 그 이름 뭐더라?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누굴 줘버려 가지고 이백 쿨러. 이백 쿨러라고 있죠. 그것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뭐 종류별로 다 써본 것 같아요. 자, 하나씩 구입한 이유와 장단점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먼저 이 소프트 쿨러. 얘네들은 저거를 예전에 구입을 했는데, 쟤네들을 구입을 했는데 저걸 못 찾아가지고 또 산 거고요. 예,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이 다 어디 짱 박혀 있었어요. 찾지를 못해가지고 모비클 냉동고 사면서, 냉동고가 용량이 생각보다 큰 것 같지만 크지 않아요. 전기 쿨러를 잠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앞으로 내리고 이렇게 열어서 보면, 자, 여기가 얘는 뭐 펠티어 소자, 정수기처럼 약간 좀 시원하게 해주는 냉기를 이렇게 뿜어주는 애라서 이 공간 때문에 조금 적재가 살짝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0리터인가? 아무튼 뭐 그럴 텐데 실제 공간은 그렇게까지 활용을 못해요. 전기 쿨러의 뭐 단점이라면 단점이겠죠. 그렇고 이 모비쿨만 하더라도, 자, 모비쿨은 열어보면은 이쪽의 공간은 굉장히 넓게 돼 있어요. 제가 비교를 위해서 뭘 하나 들고 와야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음료수를 하나 들고 왔어요. 자, 이렇게 1.5리터, 뭐 2리터 생수까지 다 들어갑니다. 집어넣으면 이러한 현상이 돼요. 잘 들어가요. 잘 들어가는데 이쪽 끝부분은 컴프레서가 아마 여기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건 냉장고기 때문에 얼음을 얼릴 정도로 강력해서 그 전자 부속이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눕혀가지고 넣게 되면 이러한 모양이 됩니다. 이게 아마 40리터일 텐데, 모비쿨 MCF40입니다. 40리터일 텐데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혼자 다녀도 이 정도 사이즈를 들고 다녀야 음식, 뭐 맥주 같은 것도 넣고 소주도 넣고 음식도 넣고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조그만 거 사가지고 그냥 거기서 얼음 얼린 다음에 이렇게 쓸래, 그러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모비쿨을 사서 얘를 추가로 2개를 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생각 같아서는 저는 동계에도 이 모비쿨을 들고 다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맥주 같은 거는 부피가 워낙 커서 다 집어넣게 되면은 또 술을 많이 마시니까 다 집어넣게 되면 공간이 없어서 여기서 이제 냉매를 좀 얼리거나 생수를 얼려서 이쪽 소프트 쿨러에다가 넣고 맥주를 넣을 생각으로 얘를 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통 들고 다녀요. 이러한 조합으로 다니는데 여하튼 크기가 작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제일 처음에 썼던 거는 지금은 있지도 않은 이런 스타일로 생긴 옛날에 콜맨 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 되게 많이 팔렸던 거 있어요. 그걸 쓰다가 고장나죠. 자꾸 깨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후에는 그냥 이런 소프트 쿨러들을 좀 사가지고 쓰면 어떨까. 요거는 일반 소프트 쿨러랑 틀리게 굉장히 두꺼워요. 두꺼워서 냉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갑니다. 자, 이런 걸 썼는데 역시나 물이 떨어져요. 이쪽 외부로. 밖으로 물이 막 줄줄 샙니다. 물이 샌다는 얘기는 공기가 통한다는 얘기예요. 소프트 쿨러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 녹아버려요. 하루만 지나도 꽝꽝 얼린 얼음이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할 수 없이 스틸 쿨러, 그냥 뭐 명작이었죠. 명품이었었습니다. 하염없이 넓어요. 이게 51리터였나 52리터였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염없이 넓어요. 뭐 이런 식으로 몇 개가 들어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굉장히 크고 광활하고 웬만한 음식 다 들어가고 참 좋습니다. 그리고 냉기 굉장히 오래가고 옛날에 이거 한 28만원 줬을까? 20만원 중후반대를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 가격으로 비쌌어요. 그 이후에 몇 년이 흐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 4, 5년? 뭐 그때부터 아무튼 이게 짝퉁이 많이 나왔어요. 뭐 중소기업 제품도 나오고 막 했는데 그런 제품들은 겉에 뭐가 다르냐 하면 여기가 이제 습기가 앉아요. 콜맨 정품은 습기가 안 앉거든요. 근데 이제 습기가 안 앉는다는 얘기는 온기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 사이사이로 온기가 들어가니까 습기가 앉아가지고 냉각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써보신 분들은 또 나중에 정품을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냉기가 보존되는 기간 자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정품하고 비품,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제품들, 그렇더라고요. 이걸 썼는데 단점이 있어요. 여기다 음식을 막 집어넣으니까 무거워서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여름에만 얘를 쓰게 되고 그 외에는 어떻게 썼느냐, 그 이후 버전이 이겁니다. 냉장고를 산 거죠. 이거 콜맨이 얘는 한여름에만 쓰자. 그 외에 나머지 계절, 겨울을 포함해서 나머지 계절까지 들고 다니기엔 너무 무겁다. 부피가 너무 크고. 그래서 이거보다 비교를 해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좀 작죠? 실제로 보면은 더 심플하고 작습니다. 가로 크기도 이렇고 작아요. K31이라는 모델이고, 여기도 높이가 있기 때문에 생수나 이런 것들 다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칠 수 있고, 좀 닫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혼자 다니기에는 딱 좋은데 두 명만 돼도 버거워집니다. 30리터인데 지금 아까 요 부분, 냉각시켜주는 이 펠티어 소자인가 아무튼 요게 있는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조금만 위로 쌓여지면은 뚜껑이 안 닫혀요. 그래서 요 30리터인지 32리터인지 얘를 가지고서 혼자 다니기에는 괜찮은데 누군가 같이 있게 되면 이게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한때는 여름에 뭐 한 4박 5일 정도 간다.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가져가고 그 다음 얘도 가져가고. 그래서 얘를 거의 한 10년간은 거의 썼어요. 10년을 넘게 쓴 것 같아요. 넘게 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처음 나왔을 때 샀습니다. 이 제품이 언제 나온지 모르겠는데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사가지고 지금까지 썼던 거죠. 좋았는데 단점이 뭐냐 하면 아주 오랫동안 가동을 시켜야 안에 있는 내용물이 시원해져요. 220V 전기를 꽂을 수도 있고, 여기 보면은 시거잭을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시거잭을 연결하면 이게 적정 온도가 딱 돼야지, 빨리 냉각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컴프레셔가, 그러니까 뭐 펠티어 소자가 뭐 작동을 멈추고 전기를 안 먹을 텐데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돌아요. 가동이 계속 됩니다.
자, 모비쿨은 온도 설정을 해놓게 되면 그 온도까지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가동을 멈추기 때문에 전기를 생각보다 많이 안 먹습니다. 근데 이 펠티어 소자 방식은 전기를 많이 먹게 돼요. 계속 돌아갑니다. 220V에다 꽂았을 때는 제법 시원하게 먹었고 거의 뭐 얼기 직전까지도 간 적은 있었어요. 근데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만족하면서 잘 썼어요. 차박 여행을 전 자주 다녔었기 때문에 항상 그냥 차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거기서 뭐 이렇게 음료수 같은 거 뭐 시원하게 먹으면 됐지. 뭐 어쨌든 간에 뭐 미지근한 음료수를 집어넣었을 때 시원해지기는 하니까 그 정도면 됐다. 이제 그 생각으로 한참 잘 썼습니다. 그러다가 신세계를 만났죠. 이 모비쿨. 아, 이거 작품이에요. 진짜 얼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한쪽은 220V를 꽂을 수 있는 게 있고요. 한쪽은 12V 혹은 24V 이렇게 양쪽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제 K3이라고 비슷한 거죠. 예.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온도 설정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영하 16도까지 내려가요. 영하 16도까지 설정할 수 있어서 진짜 옵니다. 그 테스트 영상 아마 다른 영상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얼음이 얼어가지고 물을 못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온도를 높여놓으면 되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사이즈를 볼게요. 이렇게 보니까 콜맨 스틸 쿨러보다 조금 작아요. 사이즈 자체는 콜맨 스틸 쿨러보다 조금 작은데 내용물 면에서는 자, 콜맨 스틸 쿨러는 지금 이 공간이 그대로 답니다. 얘는 자, 위에서 보니까 그냥 봐도 너무 좁아 보이죠. 물론 저 아래로 공간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MCF40이라는 모델인데 이 모델을 가지고서 혼자 다닐 때도 이 정도 사이즈면 좋긴 좋겠지만 술까지 같이 넣을 수는 없어요. 맥주를 뭐 한 10캔 정도를 집어넣는다 그럼 음식물 집어넣기 힘들어요. 얘는 혼자 다닐 때 맥주 한 10캔 집어넣고 음식물 넣으면 아마 딱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물도 넣어야 되고 뭐 식재료 넣어야 되고 하니까요. 자, 그래서 보통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이런 냉장고가 하나 있으면 요만하게 작은 걸 사가지고 여기서 얼음을 얼린 다음에 이런 소프트 쿨러에다가 냉매를 집어넣고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그게 더 심플하지 않을까라고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름도 그렇고 적어도 사이즈가 이 정도 나와야 돼요. 이게 40L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40L가 안 될 거기 때문에 MCF40 정도의 크기를 갖고 계셔야 혼자 가든 둘이 가든 까지 그 허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성능이 괜찮더라고요. 가벼운데도 얘를 같이 쓰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맥주를 전부 다 넣을 수가 없어요. 혼자 다니는데도 여기다가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일부 맥주는 그냥 여기다가 넣어놓고 여기서 맥주를 어느 정도 먹었다 그럼 저기서 빼가지고 여기다 다시 옮깁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음식을 먹고 있고 만약에 이 안에 있는 걸 전부 얼려야 되겠다 나는 냉장고가 필요하다 여긴 전부 냉동고로 쓰고 냉장고가 필요할 때는 여기서 물을 얼려가지고 얼린 냉매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냉장해야 되는 건 여기다 넣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개 샀어요. 아직까지 2개를 써본 적은 없어요. 그냥 1개로 충분해가지고 디자인도 이쁘더라고요. 얘네들이 있는 거를 잘 찾았었으면 저걸 안 샀어도 됐는데 어쨌든 뭐 디자인이 이뻐서 얘네가 있어도 그냥 쟤를 씁니다. 자, 그래서 쿨러 작은 냉장고를 사가지고 나는 얼려서 쓰겠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전기 냉장고를 그냥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 쿨러를 사셔서 그냥 스트레스 없이 그냥 한 방에 이런 시행착오도 겪지 않고 그냥 한 방에 저기 컴프레서 냉각이라고 하고요. 얘는 펠티어 소자 냉각이라고 합니다. 펠티어 소자는 얼음이 얼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컴프레서 냉장고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 이 과정을 다 거쳐 왔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보여드리지 않은 다른 것들이 또 있죠. 자, 펠리칸 같은 경우는 50L라고 하더라도 실제 들어가는 건 한 반밖에 안 될 겁니다. 한 25L? 30L가 아마 채 안 될 거예요. 이 겉에 외벽이 워낙 두꺼워가지고 안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 쿨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가성비라는 말이 있어요. 가격 대비 성능비인 건데 비싸다고 가성비가 나쁜 게 아니고 시행착오를 이렇게 겪어가지고 저기까지 가는 요 사이사이에 또 다른 것들이 또 있었겠죠. 아무튼 그랬는데 그걸 다 따져보잖아요. 그럼 가성비가 제 입장에선 좋아 보입니다. 저게 40 지금 49만 원인가? 그렇게 할 겁니다. 50만 원이 조금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라보는 MCF40은 가성비가 상당히 좋다. 자, 그래서 한 방에 결론, 총론입니다. 한 방에 그냥 전기 냉동고를 구입하자. 용량은 40리터 이상이 좋다. 그리고 전기가 없어서 고민이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링크 드릴 테니까 마이키 원격 시동 경보기에 만약에 쟤를 차에다가 이렇게 꽂아놓게 되면은 전기를 계속 쓰니까 시동을 계속 걸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꽂아놨을 때 전기가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시동이 걸려가지고 다시 전압이 보충되는 저전압 시동 장치가 원격 시동 경보기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 영상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보시고 참고하십시오. 아마 차박 캠핑 전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 같아요. 전기장판은 아직 테스트 안 해봤습니다만 전기 냉장고 정도는 제가 테스트 다 끝냈는데 돌아가고도 전기가 남습니다. 다음 제품 또 리뷰해야 되겠네요. 자, 짧게 필요하신 것들, 제가 지금 전체적인 차박 캠핑 용품을 정리해서 먼저 첫 번째 영상을 올렸고, 지금처럼 하나씩 제품 군별로 뭐 아이스박스 군, 모군, 이래가지고 버너 군 해가지고 하나씩 지금 올릴 거니까요. 그냥 필요한 영상 하나씩 보시면서 참고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의견 말고 뭐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거나 하시다 그러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수정 영상을 제가 뭐가 잘못된 게 있다 그럼 수정 영상을 찍어가지고 다시 올리든가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의 최종 결론은 사실 차박 캠핑이든 일반 캠핑이든 한 방에 전기 쿨러로 가는 게 오히려 가성비가 좋은 것 같다 입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